항상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당신? 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도 진짜 꿰뚫어봐야 할 핵심이 뭔지 찾는 당신을 위해 오늘 아주 흥미로운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독특하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겉보기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가지 분야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발달 심리학 그리고 베이즈 황규 리론. 네, 거기에 최첨단 인공지능까지 더해집니다. 사실 언뜻 들으면 아기들의 뇌 발달이랑 복잡한 수학 이론 그리고 AI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이게 무슨 조합인가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아주 명확한 그림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영유아를 바라보던 낡은 시각이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놀라운 통찰이 미래의 최첨단 기술과 AI가 나아갈 길을 어떻게 180도 바꿔놓고 있는지까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돌 전후의 영화들을 물리적 세계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여겼어요. 이른바 백지장태라는 거죠. 네, 맞아요. 블랭크 슬레이트라고 하죠. 심지어 학계 일각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용어까지 썼습니다. 어떤 용어였죠? 우는 당근요. 우는 당근요. 하하, 진짜 우스꽝스럽네요. 네,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젖었을 때 그냥 생물학적 본능으로 울기만 하는 식물 같은 존재라는 뜻에서 그런 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아기들은 그저 텅 빈 도화지처럼 태어나서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지식을 채워나가는 수동적인 존재라고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다는 거죠? 완전히요. 네, 완전히 틀렸습니다. 최근 아동발달 연구가 과거의 그런 낡고 평면적인 관점을 혁명적으로 뒤집어 엎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현대의 발달 심리학이랑 인공지능 연구자들은 영유아를 수동적인 우는 당근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쉼없이 세상을 틈고하는 존재로 봐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멈추지 않는 존재라는 거군요. 맞아요. 이른바 작은 과학자로 부릅니다. 놀란 건 돌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기들도 이미 물리적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기들도요? 그렇죠.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인과관계를 이미 알고 있어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빛이나 소리를 감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네, 아기들은 왜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게 저렇게 움직이는 원인이 뭐지? 하고 끊임없이 원인과 결과를 추론합니다. 그런 능력을 이미 장착하고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작은 과학자라 아무것도 모른 채 누워만 있는 줄 알았는데 머릿속으로 엄청난 연산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짜릿한 반전입니다. 네, 진짜 대단하죠. 당신도 지금쯤 강한 호기심이 생기셨을 거예요. 아니,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읽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아기들이 대체 어떻게 세상을 학습한다는 걸까요? 누군가 앉혀놓고 물리법칙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 복잡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깨우치는 건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 비밀을 풀려면 기대 위반 효과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들여다봐야 해요. 기대 위반 효과요? 네, 흔히 아기들은 텅 빈 하드디스크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그냥 저장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기들은 뇌 속에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야 한다는 일종의 강력한 가설을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기대치가 미리 입력되어 있다는 거군요. 통계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사전 확률을 탑재하고 있는 셈이죠. 이걸 증명한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어떤 실험인가요? 연구진이 아직 말을 못하는 아기들을 앉혀놓고 작은 인형급 무대 같은 걸 보여줘요. 네? 첫 번째는 아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장난감 기차가 선로를 따라 굴러가다가 단단한 벽에 부딪혀서 멈추는 장면이죠. 당연한 물리법칙이네요. 아기들 반응은 어땠나요? 그냥 무덤덤하게 봅니다. 별로 신기해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은요? 두 번째는 일종의 마술 트릭을 씁니다. 기차가 그 단단한 벽을 스스럭 통과해버리거나 물건이 허공에 둥둥 떠있는 불관유관 상황을 연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물리법칙에 완전히 어긋나네요.
아기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런 불가능한 장면이 등장하면 평범한 장면을 볼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하네요. 불가능한 상황을 더 오래 쳐다본다는 건 그게 단지 예뻐서 신기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잠깐만 저러면 안 되는데 하고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르잖아 하고 반응한 거네요. 머릿속에 이미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거고요. 활용하는 겁니다. 아기들은 자신이 세워둔 예견과 지금 눈앞에 벌어진 증거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었군요. 네, 충돌시키고 분석하는 거죠. 이게 기대 위반 효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와, 우리가 아기들의 시선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었네요. 당신도 일상생활에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을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물리적 법칙 말고 사회적인 인과관계도 있죠. 네,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침대에 누워있다가 배가 고파서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려요. 그러면 양육자가 바로 달려와서 안아주죠. 맞아요. 이 상황이 몇 번 반복되면 아기의 머릿속에는 내가 소리내어 울면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가설이 자리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기 나름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정립한 겁니다. 내가 운다는 원인이 양육자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만든다는 지도를 그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아기가 아무리 울어도 양육자가 오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밤에 수면 교육을 하거나 부엌에서 물을 틀어놓아서 못 들었을 수도 있죠. 그럼 아기는 당황하겠네요. 처음엔 당황하겠죠. 하지만 단순히 우는 행동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기는 울면 온다는 자신의 예견과 아무도 안 왔다는 실제 증거를 아주 냉철하게 비교하기 시작해요. 아,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군요. 네, 이런 데이터가 쌓이면 내가 운다고 항상 누군가 오는 건 아니구나. 혹은 밤에는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구나 하고 기존의 인과지도를 수정합니다. 지도를 슬쩍 업데이트하는 거네요. 맞아요. 자신의 초기 가설을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정교하게 가다듬어 나가는 논리적 과정, 이게 바로 베이지 추론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잠깐만요. 베이지 추론이요? 젖병을 물고 있는 아기들이 사실은 머릿속으로 베이지 확률을 개선하면서 가설을 업데이트하고 있었다고요? 네, 대학원에서나 배우는 고도의 수학적 사고방식을 돌도 안 된 아기들이 숨쉬듯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막힌 반전이 아닐 수 없네요. 그런데 이 이야기와 맞물려서 인과 그래픽 모델이라는 묵직한 개념도 등장하더라고요. 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맞아요. 뭔가 컴퓨터 공학이나 수학 공식에 잔뜩 적힌 칠판이 떠오르거든요. 당신도 아마 이게 웬 수학 지도야 하실 텐데요.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용어는 딱딱하지만 원리는 직관적입니다. 인과 그래픽 모델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을 점과 화살표로 연결해서 그려놓은 설계도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점과 화살표요? 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아,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물놀이 사고 발생률도 급증하죠. 데이터만 보면 두 개가 같이 움직이네요. 이게 상관관계예요. 하지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다고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원인은 무더운 날씨라는 제3의 변수입니다. 상관관계는 그냥 둘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관찰일 뿐이라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인과 그래픽 모델은 A라는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B라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그 힘의 방향성을 화살표로 표현하는 시스템입니다. 아기들의 뇌 속에는 이 인과관계의 화살표를 촘촘하게 그려나온 도화지가 펼쳐져 있는 거네요. 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단순히 타이밍이 겹친 거고 인과관계는 누가 누구를 진짜로 밀었나 같은 명확한 원인과 결과를 찾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당신도 집에서 아이들이나 조카들을 볼 때 겪는 친숙한 장면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기들이 식탁 의자에 앉아서 숟가락이나 장난감을 바닥으로 마구 던지잖아요. 네, 주워주면 또 던지고 계속 반복하죠. 온갖 물건을 입에 집어넣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은 집안을 어지르니까 보통 안 돼, 던지지 마 하고 혼내기 바쁘거든요. 하지만 방금 나눈 이야기를 대입해보면 이제 아기들이 물건을 던질 때 화내시면 안 됩니다.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아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머릿속의 점과 화살표를 연결하기 위해 아주 치열한 과학적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실험실이네요. 맞아요. 아기들의 그 반복적인 행동들이 인과 그래픽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핵심 학습 전략입니다. 이걸 학술적인 용어로 개입이라고 불러요. 개입이요? 아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를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관찰만 해서는 화살표의 방향을 확신할 수 없거든요. 직접 행동에 나서야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장난감을 내동댕이 쳐보고 소리를 듣거나 물컵을 엎어서 물이 쏟아지는 걸 보는 거죠. 내가 세상에 개입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실증적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숟가락을 떨어뜨렸더니 쨍그랑 소리가 났다? 그러면 머릿속 지도에 굵은 화살표가 그려지겠네요? 네, 스스로 원인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 시행착오가 없으면 인과지도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숟가락을 100번 던지는 게 인과지도를 덧칠해서 검증하는 과정이었다니 아기들이 얼마나 주도적인지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당신도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영유아들이 작은 과학자로서 베이즈 업데이트와 개입을 통해 인과지도를 그린다. 네, 정말 흥미로운 심리학적 발견이에요. 네, 그런데 도대체 이 이야기가 현재를 사는 당신, 그리고 우리가 코앞에 맞이할 미래의 최첨단 기술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걸까요?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진짜 클라이막스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논문에 AI 연구자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이유죠?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거대한 한계에 부딪혔고 그 돌파구를 바로 아기들의 학습 방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의 거대한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가지나 되나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차세대 인공지능, 특히 설명 가능한 AI로의 진화입니다. 설명 가능한 AI요? 지금 많이 쓰시는 챗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떠올려 보세요. 이 AI들은 엄청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패턴, 즉 단순 상관관계를 기계적으로 학습합니다. 아, 그냥 확률만 계산하는 거군요. 네. 사과라는 단어 다음에 떨어진다라는 단어가 올 확률을 계산할 뿐이지 중력 때문에 진짜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는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AI는 겉보기엔 말을 그럴싸하게 잘 하지만 네, 내면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돌아가는 물리 법칙은 하나도 모른 채 통계 확률만 앵무새처럼 읊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원리는 이해하지 못한 채 정답만 맞히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한 거였네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은 미래의 AI가 우리 아기들처럼 세상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묻고 학습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묻고 학습한다. 설명 가능한 AI는 결론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명확한 원인을 논리적인 화살표로 설명할 수 있는 AI를 말해요. 아기들이 세상을 배우는 그 개입과 베이즈 업데이트 방식을 AI에 이식하려는 거군요. 네, 이게 완성되면 AI의 신뢰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뛸 겁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AI가 진짜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게 된다니 그럼 두 번째 분야는 뭔가요? 이 인과 지도 개념을 아이들 교육적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맞춤형 교육 및 아동 발달 지원의 혁신이에요. 아, 아이들 머릿속에 화살표를 데이터로 본다는 거군요. 네,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인과지도를 형성하는 이 섬세한 과정을 시각적인 데이터로 뽑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은 아이가 발달이 늦다고 하면 그냥 말이 늦네요 하고 뭉뚱그려서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베이지인과 모델을 적용하면 아주 정밀한 핀셋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진단하나요? 아, 이 아이는 물리적 인과관계 화살표는 잘 그렸는데 사람의 감정을 읽는 사회적 인과관계 화살표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고 파악하는 거죠. 끊어진 화살표를 정확히 찾아내는 거네요. 네, 그러면 획일화된 학습지가 아니라 딱 그 부분에 맞춰진 정교한 발달 치료나 맞춤형 놀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머릿속 지도의 빈칸을 채워줄 수 있다니 양육자들에게 기적 같은 도구가 되겠어요. 정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자, AI와 교육까지 왔어요. 세 번째 분야는 스케일이 훨씬 더 커진다고 하던데 이건 현실의 문제들과 맞닿아 있다고요? 네, 세 번째는 복잡한 사회 문제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개인의 지도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거대한 인과 지도로 확장하는 거예요. 경제나 기후변화 같은 거요? 맞아요.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나 팬데믹 방역 정책은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잖아요. 기존 통계 모델은 과거 패턴에만 의존해서 예측이 빗나가기 일쑤였죠. 한 번도 안 겪어본 위기에는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인과 그래픽 모델과 개입의 원리를 거시적으로 도입하면 달라집니다. 정부가 A라는 개입을 했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의 화살표로 가상세계에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해 보는 거군요. 네, 그래서 부작용이 가장 적은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아기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하도 실험이 국가정책 시뮬레이터로 확장되다니 정말 모든 지식이 하나로 연결되는 기분이네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활용 분야만 남았습니다. 이건 로봇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네, 마지막 네 번째 분야가 최첨단 로봇공학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지금도 식당이나 공장에 로봇들이 많잖아요. 이 베이즈 원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전통적인 로봇들은 개발자가 입력해 놓은 규칙과 경로 안에서만 움직여요. 낯선 환경에 던져지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에러 메시지를 띄우고 멈춰버리죠. 돌발 상황에 대처를 못하는군요. 그런데 인과 그래픽 모델을 적용한 차세대 로봇은 완전히 다릅니다. 프로그래밍에 없던 계단에 부딪혀서 넘어졌다고 가정해보죠. 옛날 로봇은 고장났겠지만 새로운 로봇은 다르게 행동하나요?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처럼 행동합니다. 넘어진 상황을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계단을 툭툭 건드려보는 개입을 시도해요. 로 수정하는 겁니다. 돌발 변수를 다 코딩해주지 않아도 시행착오를 통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차세대 서비스 로봇이 탄생하는 거죠. 인간이 일일이 코딩하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치는 로봇이라니 정말 SF 영화가 현실로 다가오는 기분입니다. 네, 엄청난 발전이죠. 자, 당신,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야기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리는 흔히 아기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치밀하게 설계된 학습기기였죠. 맞아요. 숟가락을 던지며 세상의 법칙을 테스트하고 지도를 업데이트하는 위대한 과학자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아기들의 학습 방식을 이해하는 게 미래의 AI와 모복공학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야기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지 않나요? 네,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 당신에게 아주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도발적인 화두를 한번 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미래의 기계들이 우리 아기들처럼 낯선 환경에 부딪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스스로 인과지도를 완성해 나간다면 어떨까요? 스스로 실험하며 세상을 배워간다면 그렇다면 그 차가운 기계들도 언젠가 인간 고유의 감정이라고 믿어왔던 순수한 호기심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요? 와, 기계가 느끼는 호기심이요. 더 나아가서 텅 빈 지도를 채워나가는 그 경이로운 초기 학습의 시간을 우리가 기계가 겪는 어린 시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될까요? 한참을 생각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다채로운 대화가 당신의 평범한 일상 속에 새롭고 짜릿한 영감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지적 탐험의 끝까지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지식의 깊은 바다에서 진짜 핵심을 건져 올리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세상에 숨겨진 원리들을 향해 당신의 뜨거운 지적 호기심을 계속 불태워 나가시길 응원할게요.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통찰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